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제시한 토픽 3 한 번 더 어떤 종목이었죠? 우선 하얏트 어.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마지막으로 윈덤이 있습니다. 윈덤은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하얏트 호텔을 먼저 볼게요. 이 하얏트 같은 경우는 모텔 사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호텔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또 어마어마한 기업이기도 하죠. 1957년에 설립됐고 프리츠커라고 불려야 되나요? 어쨌든 이 가문에서 장남인 제이 프리츠커가 로스앤젤레스의 국제공항 근처에 하얏트 하우스 모텔을 매입을 하면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967년 하얏트 리젠시 애틀랜타, 그리고 미국의 유명 건축가인 존 폴트만이 설립을 했는데, 이 애틀랜타의 하얏트 리젠시 같은 경우는 아트리움 형식의 로비로 오픈된 복도, 그리고 각층 계실이 건물을 주축으로 로비와 연결이 돼서 약간 아늑함을 전달을 하면서 현대 호텔의 약간 정석으로 또 평가를 받고 한번 있다고 가보고 해요. 싶네요. 그렇죠. 하얏트가 비싸긴 한데 하얏트 브랜드가 좀 꽤 있죠. 몇 개 정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는 파크 하얏트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하얏트 리젠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다즈, 하얏트 플레이스, 하얏트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파크 하얏트하고 파크 그랜드 하얏트 우리가 좀 친숙한 네, 거고, 그렇죠. 요즘 이제 뭐 휴양지 같은 데 가면 하얏트 리젠시도 좀 많이 보이죠. 많이 좀 하와이라든지 보이죠. 네. 그런 이제 휴양지 가면. 그래서 뭐 파크 하얏트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브랜드, 컨템포러리 럭셔리 컨셉으로 적은 객실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약 200개 이내의 객실을 보유하면서 특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있죠. 진짜 객실 수가 굉장히 작네요. 200개면은 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작은, 소규모이긴 한데. 그래서 소규모 이제 유럽의 소형 럭셔리 호텔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약 29개 파크 하얏트가 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인적 사항도 숙지하고 있으면서 VIP 고객 그쵸. 대상으로 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호도, 취향까지 수집하기 때문에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서 재방문 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회원제처럼 해서 이제 그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데이터화를 해놓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한번 재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제 풀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격을 한번 직접 그 오늘 기준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호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파크 하얏트 뉴욕이 지금 10월 3일 기준으로 하루 자는데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한 152만 원 정도 하루에 상당하네요. 나오더라고요. 152만 원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휴가를 가면 그래도 한 4박 5일, 뭐 5박 6일 네. 정도 가는데 152만 원이 5박이면 상당한 금액. 저희 돈은 네. 조금 굉장히 좀 네. 부담이 되는데.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에요.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1927년에 제이 윌라드 메리어트 부부가 워싱턴에서 음식점으로 여기 또 시작한 기업으로 유명한데, 음식점이 시작이었군요. 네,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이제 키브리지 메리어트는 가장 오래된 호텔로 또 불리고 있어요. 1959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리츠 칼튼이라는 호텔은 이제 우리도 좀 알고 있죠. 네, 그걸 유명하죠. 또 1998년도에 이 메리어트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31개국에서 지금 7,000개가 넘는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7,000개면 정말 많은 호텔이죠. 엄청난 숫자죠. 네. 이 메리어트 호텔 리조트, 그다음 또 어떤 브랜드도 있죠? 그리고 뭐 JW 메리어트 호텔 리조트가 있고요. 르네상스 메리어트, 그리고 메리어트 컨퍼런스 센터, 뭐 리츠 칼튼, 그리고 불가리 호텔, 많이들 아시는 코트야드, 그리고 페어필드 인 바이 메리어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리츠 컬튼하고 메리어트 브랜드 몇 개 저는 밖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를 코티야드 보유하고 같은 경우는 뭐 숙박을 좀 해보셨나요? 있습니다. 코트야드나 페어필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가격대가 좀 손에 닿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나름 좀 무거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윈덤 호텔인데, 윈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윈덤 브랜드가 조금 이미 뭐 강원도나 이런 쪽에도 뭐 생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98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약 20개 정도의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20개 브랜드를 다 모으면 호텔 수가 9,000개가 넘어갑니다. 9,000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 79만 8천 개의 객실, 하루에 79만 명, 8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호텔을 숫자네요. 가지고 있어요. 이 브랜드가 또 뭐가 있죠? 대표적 브랜드가? 베이몬트,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데이지 인이 있고요. 그리고 라퀸타, 그리고 라마다 많이 있죠. 라마다. 그쵸. 그리고 슈퍼 에잇, 좀 저렴한 모텔 슈퍼 에잇이고, 그 외에도 윈댐 호텔 이런 여러 호텔이 있습니다. 뭐 베이몬트나 데이지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제 귀에 익숙한, 특히 라마다는 한국에도 또 예, 있으니까 많죠. 예. 익숙한 곳인데, 이 슈퍼 에잇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국에 좀 오래 계셨잖아요. 미국에서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할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좀 재밌어요. 슈퍼 8 어떤 거죠? 슈퍼8이 약간 좀 저가에 흔히 모텔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2층에서 이렇게 네. 베란다처럼 해서 다 보이고 그렇죠. 이제 약간 복도식으로 돼 있고 뭐 FBI 하면서 네. 들어오는 약간 그런 모텔 네, 쪽이 있나? 가끔은 저도 묵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차라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좀 돈을 조금 더 주고 보태서. 좀 더 보태서 뭐 라마다나 뭐 음. 앞서 말씀드린 뭐 코트야드, 저도 약간 이런 데. 호텔을 이제 리뷰하는 그런 유튜브를 좀 봤는데 그런 약간 모텔에 비슷한 저희가 말하는 그 부분에 저 브랜드가 아니라 보면 조금 이제 막 시트도 들어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런 네, 것도 있긴 약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네, 그 정도는. 네. 그래도 호텔 체인 유명한 네, 이제 네. 또 그 브랜드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표 호텔 체인으로 또 불리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하워드 존슨 브랜드, 데이진 이런 것들이 또 큰 비중을 또 차지를 하고 있죠. 네. 한국의 경우에도 이 라마다 브랜드가 들어와 있어요. 뭐 서울, 송도, 제주, 청주, 광주, 뭐 이렇게 뭐 동탄, 수원, 군산 라마다 브랜드가 있는데 이 윈덤 같은 경우는 리워드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든지 저희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몇 명이 그걸 보냐, 넷플릭스도 가입자 수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이 수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윈덤 같은 경우도 이 리워드 프로그램이 아마존 이제 프라임 멤버십 같은 약간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약 5,9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이런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숙박할 때마다 1000포인트씩 지급을 한대요. 근데 이 1000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윈덤 브랜드 호텔, 그러니까 9,000개의 호텔을 전부 다 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20여 개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제휴 매장에서 또 상품도 구매 가능하고 그래서 이 미국의 10 USA Today Best Readers Choice 이런 이제 그 호텔 로열티 프로그램 부문에서 2017년, 2018년 이제 2년 연속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사용 폭이 넓네요. 포인트 사용 폭이. 그렇죠. 일단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어디든지 그 깔려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고객을 잡아놓는 거죠. 로열티를 높여서 약간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탑픽으로 제시했던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그럼 이제 호텔 운영 방식부터 한번 네, 그래서 폭넓게 호텔 한번 볼까요? 운영 수익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크게 이제 직접 브랜드가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직접 운용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호텔을 소유하지 않고 호텔 운영만 담당하는 위탁 운영이 있고 마지막으로 브랜드의 사용권 그리고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나뉩니다. 또 최근까지는 관광 호텔이 사업이 좀 규모가 확장세가 나타나면서 올 인클루시브 호텔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부터 한번 조금 살펴보면 일단 아까 제가 기업 브랜드는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었죠. 뭐 가장 큰 호텔 체인이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자, 메리어트도 뭐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지금 확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약 8,000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000개에서 약간 1,000개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향후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신규 호텔 약 3,000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와, 8,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3,000개를 더 늘린다. 그럼 네. 굉장히 적지 않은 투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조금 뭔가 움츠렸던 게 좀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네요. 회복세가 보이면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규 호텔 약 3,000개 추가 계획에서 이 중 한 41%인 1,000개, 1,000개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캐리비안이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올 인클루시브 호텔, 앞서 말씀드린 그 올 인클루시브 호텔을 통한 럭셔리 관광 호텔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 불황이 오면 명품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럭셔리가 잘 될지는 또 한 번은 또 지켜봐야 되는 한번 짚어봐야죠. 네. 그 실적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 2분기 4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실적은 매출액은 53억 달러로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70%가량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이에 따라서 1.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8%가량 성장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각각 매출액 17% 그리고 주당 순이익 14.6%씩 상회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호텔의 수익성 지표인 가용객 실당 매출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쪽에서 뭐 ARPU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수요에 의한 매출 성장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호텔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평균 요금과 평균 이용료를 나눈 값을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가용 객실당 매출 같은 경우는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6%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외 지역이 87.8% 증가했고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이보단 소폭 낮은 66%가량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호텔 객실료가 좀 올라가면서 나타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객실료가 높아지지만 저희는 가서 그 안에 있는 거 사실 잘 먹진 않잖아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도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평균 요금은 숙박 요금은 평균 30.4% 전년 동기 대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리츠 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1일 숙박 비용이 $518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가량 증가했고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네요. 원래 비싼 곳이라는 원래 비싼 곳은 아무래도 좀 더 증가. 높게 네. 높이는 좀 어렵나 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 인상을 가장 높게 단행한 곳은 코트야드 호텔입니다. 그래서 $158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루에 뭐 20만 원 돈 미만의 호텔들은 이제 조금 인상폭이, 좀 올려도 네. 올려서 인상폭이. 2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비싼 또 요금은 아니죠. 수요가 몰릴 때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성장에 기반해서 영업 마진도 비록 비용이 증가했지만 14.4%로 전년 동기 대비 8.5%포인트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회복세가 나타나는 게 숫자로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수요와 가격 인상에 기반해서 저희는 3분기에도 지속적인 단기 실적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자사주매입도 계속 그 재개를 하고 잉여연금 흐름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22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금이 어쨌든 돌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한번 맞습니다. 저희가 잘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얏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이런 실적 회복세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세가 제일 좀 강하긴 했죠. 아무래도 네, 좀 맞습니다. 늦게 지금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하얏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비즈니스, 그러니까 호텔을 보면은 비즈니스 수요가 있고 그리고 관광 수요가 있는데 기존 비즈니스 수요를 좀 축소하고 관광 수요를 좀 늘리면서 이제 관광 호텔, 글로벌 호화 리조트 사업체로 좀 변신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아무래도 이런 이제 여행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2027년까지 약 11%가량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호텔을 갈 때는 좀 무조건 싼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싼 곳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 세대가 바뀌면서 한 번을 가서 자더라도 좀 내가 플렉스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호텔을 또 원하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호캉스 수요도 그쵸? 많이 그런 늘어나고 게 좀 있고요.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호재로 좀 작용이 네, 것 그래서 같긴 하네요. 정리해드리면 기존 비즈니스 호텔 사업을 축소하고 고급 리조트 사업을 확장하면서 해외 여행 증가에 따른 호재는 좀 확실히 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올리고요. 네, 가격도 올리고요. 결국은 플렉스를 원하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더 받겠다. 네,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지만 그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돈을 더 내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에 고가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 호텔 운영하는 애플 레저 그룹을 약 $27억 인수했습니다. 이런 인수를 통해서 멕시코 그리고 카리브 연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저희는 하얏트의 올인클루시브 호텔을 통한 서비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 이런 인수를 통해서 유럽의 약 102개의 고급 리조트를 호텔 라인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지역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레저 그룹의 VIP 회원 약 11만 명이 하얏트에 귀속되면서 이런 그 멤버십도 강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도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는 한 113%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된 네,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저에 코로나로 인해 눌렸던 부분이 지금 이런 숫자로도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시장 예상치는 상회를 했고요. 네. 가용 객실당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는 한 82%. 특히 미국은 8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네. 확실히 미국 쪽 여행 수요가 많이 나타난 걸 네, 저희가 좀 볼 맞습니다. 수가 있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얏트를 또 이제 하나의 또 탑픽으로서 또 제시를 드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얏트의 또 주요 지역에 위치한
호텔 사업은 매출이 이미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와 예약률을 고려하면은 3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토픽으로 제시했던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이죠. 네, 윈덤. 윈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높은 수요와 가격 인상에 기반한 실적 성장이 저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윈덤 같은 경우는 2분기 신규 호텔 계약이 187건으로 신규 호텔을 187개를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전년 동기는 154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증가세가 좀 확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 호텔 건설 계획은 현재 1,600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호텔 1,600개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매년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의 호텔 브랜드인 비엔나 하우스를 4천만 유로에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분기 실적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4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출액은 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호텔 매각과 일정 서비스 부문을 축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둔화가 아니라 전체 사업 규모가 일시적으로 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당 순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당 순이익은 1.07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약 13.7%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텔 매각과 그리고 일정 서비스의 부문이 일시적으로 축소되면서 매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래서 가용 객실당 매출, 수요로 인한 매출 성장을 볼 수 있는 가용 객실당 매출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가량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3%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덤 같은 경우도 일단 마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3분기는 좀 좋게 나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에 따른 주주 환원도 실행하고 있고요. 돈도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때는 다들 이제 현금이 마르기 때문에 돈을 못 썼는데 이제는 현금이 돌기 시작을 하니까 주주들에게 또 환원을 하는 거고 네,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이제 또 ROE를 또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나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 세 개의 호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호텔 산업에 대해서 봤고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보복적 여행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그에 따라서 호텔 기업들의 매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호텔 숙박료를 올려가지고 숙박료를 올릴 만큼 이제 고객들이 또 풀부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매출 마진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돈이 돌다 보니까 주주 환원도 이제 다시 고객들한테 재개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3분기가 굉장히 좋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게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게 현실화가 되면 이제 여행을 가도 돈을 조금 쓰기가 이제 조금 무리한 둔화가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호텔스의 탑픽으로 세 종목을 제시한 건 또 어떤 거였죠? 우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있었고요. 그렇죠. 하얏트 마지막으로 윈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 종목 전부 다 저희가 매출 마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여행 수요 때문에 3분기에도 꽤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네, 이 정도로 맞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호텔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신 유중호 선임연구원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새로운 내용으로 밀주식 플렉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